저런 질문이 있었어. 내신 기간에 다른 친구가 잘못 공부하고 있어서 필요 없는 거 외우고 있거나 이런 상황에서 보고만 있는 게 국룰이라는데 저만 그렇나요? 어떻게 생각해? 우리는 일단 잘못 공부하는 친구 별로 없어. 안녕하세요. 저는 스튜디오 S의 박준이라고 하고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자사고 나온 친구를 모셔보기로 했어요. 오늘 게스트를 불러보도록 할까요? 나오세요. 자기소개 간단하게 한번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20학번 재학 중이고 용인외국어대학교 부설 고등학교를 졸업한 김성경이라고 합니다. 성경이가 나온 자사고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보고 네. 그리고 이 친구와 함께 여러분들의 고민 상담도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일단 여러분들이 궁금해할 만한 질문부터 먼저 합시다. 여러분들이 항상 그 통과리처럼 물어보는 거 있죠. 뭐 정시로 갔어요, 수시로 갔어요 이런 거랑 내신 몇이었어요 막 이런 질문들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그거부터 털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질문은 서울대 무슨 전형으로 붙었는지가 궁금하다 이 말이죠. 저는 수시 일반 전형으로 들어왔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전형이네요. 혹시 뭐 상향 지원이었어? 아니면 뭐 서울대 안정인 사람은 없을 거고? 좀 많이 상향 지원이었어. 고등학교 3학년 1학기 때 갑자기 성적이 팍 올라가지고 그래서 좀 늦게 지원해봐도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지원하는 케이스? 근데 내신 컷에서 사실 합격한 사례가 별로 없었던? 내신 커트라인도 많아요? 이전 선배들이 몇 정도로 합격했는지 정도의 자료는 있지. 그 정도의 자료가 어. 있겠구나. 그거랑 비교했을 때 솔직히 좀 상향이었다. 근데도 이제 붙었으니까 뭐 그치? 기꺼이 상향을 해보는 그런 승부사 기질. 하고 싶으면 해봐야지. 하고 싶으면 후회될 해봐야지. 거 남기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신 성적이 최종적으로 어땠길래? 졸업할 때 기준으로 2점대 후반. 2점대 후반? 등급이 2점대 후반이면 한 2.8 요 정도 되나? 2.89 그 정도예요. 아, 예. 2.8땡이라고 합니다. 본인 학교에서 2.9면 잘한 거였나요? 높은 편이긴 하지. 내가 3학년 때 2점대로 들어왔어 사실. 그 우상향 3학년 때, 케이스네. 3학년 때 막판에 성적이 팍 올랐다는 게 갑자기 앞자리수가 바뀌어가지고 사회학과 써봐야겠다.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좋아하는 우상향 그래프네요. 약간의 변동이 있긴 했지만 마지막에 올랐으니까 어쨌든 해피엔딩? 좋네. 그러니까 친구들이 항상 그거 좋아하잖아. 상승 곡선. 그치. 그래서 역시 우리 친구들에게 희망이 돼줄 만한 아주 참 멘토시다. 그러고 또 이제 거의 검증의 시간이죠. 뭐 수능을 아하. 얼마나 봤는지. 수능은 근데 저는 정시라고 생각을 했어가지고 정시로도 준비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서 수능도 준비를 많이 했니? 네, 두 개 같이. 수능 같은 경우에는 국어랑 수학을 한 문제씩 틀렸고 어? 영어는 1등급이 나왔는데 사탐에서 폭망을 해가지고 같은 대학 같은 과를 넣기에는 정시론 부족한 성적. 뭐 수시에서 붙었으면 더 이상 볼 일이 없는 거지. 그래서 안 봤어요. 아, 내 정시 성적 아무도 안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네. 다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넣었고 고려대는 네. 미디어 학부를 넣었고 예. 연세대 같은 경우에는 언론, 홍보, 영상학과. 언론 쪽에 계속 관심이 관심이 많았고요. 그래서 저희 같은 방송부거든요. 네. 보도 PD 하고 보도하고 있어요. 이 있습니다. 친구는. 네, 멋있는 친구예요. 아무튼 우리 학교는 언제쯤부터 목표였던 것 같아? 서울대 오고 싶다. 그러니까 한때는 해외 대학을 가고 싶다는 생각이 있어가지고 유학에 대한 약간 생각이 어렸을 있었다. 때 갖는 막연한 로망? 근데 뭔가 난 한국에서 일을 하고 한국에서 뭔가 기여를 하고 싶다 이런 꿈이 생기면서부터는 무조건 서울대. 그리고 꿈이 높고 이상주의자기 때문에 서울대를 안 꿈꿔본 때가 없었어요. 한 중학교 1학년 때부터는. 굉장히 빨리 시작했네. 대학에 대한 생각을. 그쵸? 내가 중3 때 대학을 어디 가겠다 정했거든. 나는 중3 때. 근데 그걸 중1 때 근데 생각했다면 이게 막 가야겠다라고 마음을 먹는 거랑 꿈꾸는 건 또 다르잖아요. 근데 막연하게 계속 서울대 가고 싶다는 생각을 했고 진짜로 서울대 너무 가고 싶다. 진짜 내가 준비를 제대로 해봐야겠다는 건 고등학교 한 1학년 후반? 정말 현실적인 준비를 하기 시작한 게. 내가 내신도 꿈에서 올려봐야겠다. 뭐 생기부도 진짜 챙겨봐야겠다 한 게 1학년 후반? 그러니까 말하자면 꿈에서 지망생이 된 게 고1이란 거네. 그치. 좋은 생각입니다. 우리 조금 넘어가 보도록 할게. 나는 솔직히 너네 학교를 들어봐서 알아. 너무 유명하니까 알아. 그러니까 지방 사는 친구들도 알잖아. 그럴 정도로 어느 학교인지는 아는데 정확히 꽃보다 몰라. 남자 교복이지 우리가. 그러니? 꽃보다 교복 남자 부심이 좀 교복에다가 있으시네요. 노란색을 입힌 게 우리 교복. 그러니까 교복 부심이 좀 있으시네요. 디자이너분도 유명하신. 유명한 학교인데 실체를 잘 몰라. 오해도 있을 거고. 근데 그걸 잘 아는 사람은 다녀본 사람일 거 아니야. 졸업생. 그 외부인들이 아무리 말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다녀본 사람이 말해야 돼요. 그래서 다녀본 사람도 전체를 다 경험해보진 못했지만 그래도 더 증빙된 얘기를 할 수 있겠지. 여기 그래프를 보니까 서울대학교에 붙은 인원이 제일 많은 학교라고 들었는데 20년도 기준. 20년도 기준. 음흠. 근데 보니까 19년도 1위였고 18년은 공동 1위였고 17년도 1위였고 16년도 1위였어. 우리 잘 가네? 니네 학교예요. 미안. 니네 학교고요.
오해와 진실을 좀 얘기해보자고. 수능 만점자가 깔렸다라는 소문이 있는데 근데 나도 소문이 몰라. 자자한데 어떻게 수능 만점.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나도 너무 놀란 게 그냥 같이 공부하고 수능이 끝났는데 우리 학교에 수능 만점자가 아 진짜 나와? 우리 학년에 3명. 어? 그것도 한 반에서 3명. 우리 옆옆 반에서 걔네 심지어 붙어 앉아 있었는데 걔네 3명이 우르르 수능 만점을 받아서 깜짝 놀란 게 걔네 사실 이렇게 함부로 얘기해도 되나? 서울대 다른 수시 같은 것도 썼을 거 아니야? 근데 걔네는 이제 정시로 갈 수 있으니까 우리 면접을 좀 도와줬어. 그 그 도우미가. 친구들이 굉장히 의리가 넘치네. 따뜻한 학교네. 그런 면들이 있지. 약간 단짠단짠한 학교지. 그렇군. 따뜻하기도 하고 가끔은 짠내나기도 하고. 외국 대학교를 많이 간다는 얘기가 있어요. 진짜 많이 가? 들어보니까 그거 있다며. 한국 대학 가는 애들 뭐 계열을 국제대학 가는 애들. 다르게 뽑고 아, 뽑을 지금은 약간 문이과 통합되면서 막 섞인 걸로 알고 있긴 한데 나 때는 인문사회, 자연과학, 국제를 따로 뽑아가지고 그래서 국제 계열 친구들은 해외 대학 준비를 해서 아예 커리큘럼이 달라. 아예 배우는 교과서도 다르고 시험도 완전 다른 걸 보고 그 친구들은 대체로 수능 안 보고. 근데 그렇다고 가는군요. 무조건 아이비리그를 가는 건 아니고 홍콩대, 북경대, 칭화대 정말 국제적으로 국제적으로 가고 가네요. 아이비리그 가는 친구들도 있어서 나랑 친한 언니는 지금 콜롬비아 대학 다니고 있고 예일이나 스탠포드 가는 친구들도 있고 코로나 학교에서 끝났으면 SAT 좋겠다. 공부합니다. 학교에서 SAT? SAT 저 미국 외국 수능 제가 생각보다 무식합니다, 여러분. 잘 모르겠어요. 그냥 인간미 넘쳐. 지금은 바뀌었는데 어. 문이과 통합 교육과정을 실시하기 전에는 어. 중학교 3학년한테 벌써 문이과를 선택하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나는 되게 별로라고 사실 생각을 했는데 또 입학하고 보니까 이게 나눠져 있으니까 자기 진도에 맞춰서 더 빠르게 준비할 수 있고 원하면은 TO가 나는 경우에 한해서 전과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아 딱히 큰 문제는 아닌 것 같아. 그 덕분에 중학교 3학년 때 내 진로 고민도 정말 많이 할 수 있어. 옛날에 용인 외고였다며. 외고처럼 가르쳐? 그러니까 내가 13기인데 7기까지 외고였던 걸로 알아. 그리고 8기가 되면서부터 이과 친구들도 받기 위해서 자사고로 개편을 했고 외고에 잔재가 있어. 우리가 그 적폐에 관해서 관심이 많았다 그랬는데 아하, 관제에 대해서도 오케이. 관심이 많으시네요. 어쨌든 인문도 중국어과, 독일어과, 프랑스어과, 일본어과 이렇게 있고 자연 아이들도 스페인어과, 독일어과 이런 게 있고 그걸 선택을 해야 돼. 그것도 입학할 때 선택해. 본인의 제2외국어가 입학과 동시에 정해지는 거네? 그치? 근데 이제 1, 2, 3, 4 지망을 정해서 지원하면 성적으로 커트하지. 그럼 본인은 뭐? 저는 인문 중국어과. 뭐 중학교 때 중국어 배웠는데 재밌어서 지금도 재밌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굉장히 사람 자체가 글로벌하네요. 그런 좀 느낌이 날 수 있다고 생각해. 본인이 그렇다? 약간 나랑 비슷한 친구들이 많아. 되게 활달하고 공부하는 거를 싫어하지만서도 공부에서 재미를 좀 느끼긴 하는 약간 이상한 친구들이 좀 많아. 본인이 이상하다는 얘기네요. 비교적 이상한 편이라고 생각해. 외대부고에 천재들이 널렸나요? 그런 오해를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아니, 오해라고 함부로 말하면 안 되나? 본인 친구 중에 외대부고- 천재가 뭐 얼마나 있는지 알면 되지 진짜 않을까? 입학하면은 솔직히 중학교 때는 나도 일반적인 공립중학교를 다녔어가지고 입학하고 나서는 와 똑똑하다 싶은 애들이 많아. 근데 나는 솔직히 천재는 약간 아인슈타인 그런 분들을 이제 천재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는 목표가 뚜렷하고 공부나 다양한 예체능이나 그런 거에 욕심 많고 현실의 공부 입시 체계 내에서 자기를 좀 순응시켜서 목표를 위해 달려나갈 수 있는 아이들이 좀 많아. 약간 똑부러진 이런 느낌. 자기 할 일 열심히 하는 애들이 천재 같은 거네? 그치? 굉장히 매력적인 사람이네요. 약간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 많지. 나는 걔네를 완전 천재라고 하기에는 걔네의 그 피땀 눈물 어린 노력이 덜 부각되는 것 같아서 노력형 천재들이 진짜 많은 것 맞아. 본인은 어느 쪽이라 생각해? 나는 노력을 열심히 하긴 하지만 되게 감사하게도 운이 뒤따라주는 케이스라고 생각해. 굉장히 겸손하시네요. 약간 만말이라서 어쩔 수가 없어. 외대부고 하면은 치열한 경쟁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겠지. 사실 뭐 3대 자사고라고 부르기도 하고 아까도 말했지만 자기 할 일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 많이 들어있다 보니까 경쟁이 아주 빡셌겠지. 그냥 일반고 가서도 사람 모아놓은 경쟁이 있기 마련이잖아. 내가 아는 외대부고 친구는 경쟁으로 인해 안 좋아진 얘기를 많이 해줬는데 그게 어느 정도까지 사실이고 뭐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뭐 정말 경쟁이 어떤가 나 좀 궁금해. 경쟁이 치열한 건 맞아. 근데 내가 함부로 말할 수 없는 게 내가 일반고를 경험해 본 적이 없잖아. 그러니까 다른 데도 충분히 경쟁이 치열한데 내가 느끼기에는 내 고등학교 그 17, 18, 19살 인생에서 너무 치열하다고 느껴서 좀 슬플 때가 많았어. 친구들끼리 졸업하고 나서 아이들이랑 연락해보면 진짜 좋은 사람들인데 그 입시라는 극한의 환경이 너무 스트레스 받고 서로를 조금 보다 이렇게 배려하지 못하게 만들었구나 하는 상황도 있었고 뭐 예를 들면 고3 때는 우리가 내신 시험 기간에 쉬는 시간에 쉬고 싶으면 오히려 복도에 나가야 됐어. 자는 친구들도 있고 그 쉬는 시간을 이용해서도
애들도 공부를 엄청 치열하게 하기 때문에 쉬려면 나가야 된다. 오히려 대화를 하려면 오히려 복도에 나가야 되고 복도에도 공부하는 친구들이 있어가지고 진짜로 숨이 탁 트이게 쉬고 싶으면은 매점에 걸어갔다 오는 친구들이 있었고 나는 진짜 시험 기간에 교실의 공기는 너무 숨이 턱턱 막혀서 경쟁이 치열하다는 걸 증명하는 게 내신 기간에 더 치열하고 내신이 끝난 수능 준비 기간은 오히려 약간 돈독해졌어. 서로 으쌰으쌰 동기지 뭐. 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때 남이가! 애들이 자지 않으려고 잠들지 않은 상태에서 공부하려고 그냥 책을 들고 복도에 나가. 서서 하려고. 스탠딩 인기가 너무 많다 보니까 그냥 들고 공부해 이렇게. 걔네도 시험 끝나면 다들 그냥 재밌게 놀고 자고 하고 뛰놀고 그런 그냥 똑같은 사람들이지. 저런 질문이 있었어. 내신 기간에 다른 친구가 잘못 공부하고 있어도 뭐 예를 들어 틀린 범위나 아니면 필요 없는 거 외우고 있거나 이런 상황에서 보고만 있는 게 국룰이라는데 저만 그렇나요? 어떻게 생각해? 너 같으면 어떨 것 같아? 우리는 일단 잘못 공부하는 친구 별로 없어. 그 스타일의 차이야.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뭐 예를 들어 중국어 공부를 하는데 이 부분 공부 안 해도 돼. 근데 그게 계속 논쟁이 붙어. 이걸 이게 해도 된다, 안 된다? 반반이, 그러니까 반은 공부하고 있고 반은 공부 안 하기 때문에 서로 오히려 그걸 얘기해 주는 게 간섭처럼 여겨져서 존중이지 그걸 보고 냅두는 거는 나는 그런 걸 내 주변에선 본 적 없는 것 같은데. 오히려 그리고 야 이거 공부 안 해도 되는데 아싸 게이득 이랬던 적은 많지 친구들이랑. 근데 내가 좀 꽃밭에서 살긴 했어. 좋은 친구들 주변에서. 머리가 꽃받친 게 좋은 거야. 근데 내가 약간 졸업해서 미화된 것도 있어. 1학년 때는 우리도 말도 안 되게 치열하고 서로 견제 진짜 심하고 야 쟤는 밤에 몇 시까지 공부했대 이런 거 있었는데 3학년 되면서 서로 그냥 목표가 똑같아지니까. 각자의 길을 존중하고 애들 약간 이간질하거나 얘 공부하는 거 테크에 걸 시간에 내가 혼자 한 글자라도 더 공부하는 게 낫다는 걸 애들이 3학년 때 터득한 것 같아. 다들 자기 일 열심히 하는 거고 서로 안 건드리고 그치? 착한 친구들이네. 그렇게 함부로 일반하지 맙시다. 왜 계속 일반하고 싶어 아니 하지? 착하다고 해줬어. 외대부고를 나왔기 때문에 생겼던 좋은 추억이라든지 그런 게 있을 것 같아. 내가 궁금한 건 두 가지야. 좋은 추억 그리고 현실적으로 좋았던 거. 입시의 이득이었던 요소. 일단 두 번째 거부터 말을 두 번째 하자면 거부터 할까? 약간의 학교 홍보 이런 거 같은데 우리가 입학하면은 필수로 하는 코스가 있어. 커리큘럼이 있는데 수업 다 끝나고 7, 8교시에 애들끼리 모여서 예를 들어 인문 계열 과정 애들은 책을 한 학기에 4권을 선택해. 그래서 조별로 그거에 대해서 뭘 탐구할지 주제를 정하고 한 학기 내내 책 읽고 토론하고 발표하고 보고서 쓰고 나중에 선발되면 발표도 하고. 그 내가 아까 말했던 적폐에 대해 탐구했다는 게 그거였고. 적폐에 관련된 책만 4권을 받겠네 그럼. 근데 그걸 하면서 적폐에 관련된 것만 보는 게 아니라 뇌과학 책도 가끔 읽어가지고 인간의 뇌신경이 어떻길래 그런가. 물론 결론은 못 냈어. 근데 뇌신경이 어떻길래 그런가는 다양한 도전들을 해볼 수 있고 학교에서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서포트를 해주고 그런 거 하다 보니까 확실히 진로를 위한 준비를 할 수 있다는 건 약간 말로 하는 거고 생기부에 적을 게 많이 생기지. 기회를 많이 주네. 근데 그것도 사실은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해야 되기는 해. 그치 누가 해주는 건 아닌데. 하지만 그래도 가이드라인 잡아주고 그런 그치. 프로그램을 이미 기획해 놓은 것 자체가 그리고 다 같이 하다 보니까 나도 생기부에 쓸 거 하나 정도는 적힌다는 것 자체가 입시에 유리한 요소겠지? 학교에서 프로그램들이 다양하다는 거? 7, 8교시를 내가지고 뭐 일주일에 한 번? 일주일에 2번 정도. 일주일에 2번 정도? 그런 시간을 만들어 준다는 것 자체도 좋은 점이네. 그치? 대부분 학교에서는 보충 수업 하거든. 우린 보충 수업하면 애들이 너무 반발이 세갖고. 재밌는 거 해요 막 이래 그러면. 우리도 막 놀자고 하지. 수업하기 싫어하고. 그러면 수업 방식이 어떻길래 대체? 수업 시간에는 어떻길래? 근데 나는 솔직히 수업이 되게 특별하진 않았다고 생각해. 좀 빡센 일반고, 난이도 높은 일반고고 우리도 고3 때는 수능 특강 보고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하는데 그 대신에 몇몇 선생님들이 얘네가 잘 따라오니까 어려운 걸 시켜. 예를 들어 생명과학쌤은 갑자기 책을 이만큼씩 읽게 시킨 다음에 그거에 대해 긴 에세이를 쓰게 시키고 별로 안 특별해 보이지만 그거를 갑자기 수업 시간에 한다는 건 너무 힘든 일이었어. 선생님이 급발진하신 거네. 그치, 그분 좀 욕 많이 먹으셨는데 난 그 쌤 사랑했어. 어쨌든 그거를 수업 시간에 하고 심지어 그걸로 평가의 대부분을 차지시키고 영어쌤 같은 경우에는 패트릭 헨리 연설문 같은 거 가져오셔가지고 뭐라고요? 패트릭 헨리의 Give me death or give me liberty 이런 그런 거를 가져오셔가지고 고어 영어 가끔 분석하기도 하고 해보는 그런 특별한 프로그램들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비슷한 커리큘럼이고 그 대신에 우리는 동아리가 진짜 활성화돼 있는데 앞서 말했던 그 생기부 채우기가 아까 말했던 그 독서 토론 프로그램 말고는 거의 다 동아리야. 봉사, 대외 활동, 대회 나가기 그런 게 다 동아리에서 자체적으로 애들끼리 으쌰으쌰 해가지고 알아보고 나가는 활동들. 그런 시간도 많이 주고 선생님들도 특별한 분들이 좀 계시고 또 친구들이 다 같이 의욕이 있다 보니까 일단 그치? 일반고에서는 솔직히 으쌰으쌰 하고 싶은 친구도 없는 경우가 많아. 나 말고 입시에 관심이 없어 이런 처지에 있는 그건 친구들도 좀 꽤 외롭겠다. 많아. 그게 좀 안 좋은 점인데 외대부고는 이래서 유리한 점이 있겠네. 응. 또 궁금한 게 그러면 동아리를 할 시간을 많이 주고 많이 하라고 아니 많이 하겠는데. 주진 많이 않는데 주진 않는데. 애들이 진짜 알아서? 시간 쪼개서 해.
대단한 친구들이네. 난 대단하다고 생각해. 고등학교 때 그렇게까지 자기 개인 시간 혹사하면서 준비했기 때문에 대학을 잘 가는 건 아닌가.